스케일업과 유니콘 전략. 왜 유니콘인가? 우린 세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첫 번째가 스타트업 시대에서 스케일업 시대로 바뀌고 있다. 두 번째는 유니콘은 그 스케일업의 상징이고, 따라서 스케일업 정책은 유니콘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된다. 자, 우리 한국의 중소벤처 정책 방향을 볼까요? 캐서는 2014년 벤처기업의 성장 사이클을 4개로 구별하는 쿼드 사이클 모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악마의 강을 넘어서, 두 번째가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 제품화 단계죠. 그리고 시장의 바다를 건너는 다윈의 바다를 건너서 글로벌화로 갑니다. 그리고 단계마다 실패하면 재도전의 사막을 넘어서 새롭게 도전해야 되는 거죠. 한국은 현재 어떨까요? 한국은 스타트업 사이클은 지원이 과다합니다. 반면에 스케일업 사이클은 정책이 과소하죠. 문제는 뭐냐? 스케일업을 통해서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데 우리는 스타트업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2000년부터 전 세계는 스타트업 시대가 시작됐죠. 그리고 2014년 스케일업 시대가 열렸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2017년부터 스케일업을 축소하고 스타트업으로 자원이 몰려가기 시작했죠. 잘못되었습니다. 고쳐야 합니다. 과도한 스타트업 제도는 축소하고 과소한 스케일업 정책은 보완해야 된다.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캐서는 전체 혁신 사이클 모델을 다음과 같은 순환 모델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창업을 해서 20% 성공한 기업가들은 다시 연속 기업가로 재도전하고 80%의 실패한 기업가들은 다시 재도전해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창업으로 순환되고 성공의 일부는 글로벌화로. 그래서 이 창업 사이클의 문제는 과다한 직접 창업을 저항하고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창업 플랫폼을 강화하라.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는 창업 플랫폼 강화를 통해서 전체 창업 비용이 1000분의 1로 줄었다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연속 기업가 정책과 글로벌화 정책을 통해서 성공한 기업가는 더 큰 성공을 나눌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실패한 기업가는 재도전 정책을 통해서 원칙적 재도전을 하되 그중 5%의 도덕적 해이는 퇴출시켜라. 이 과정의 마지막은 바로 M&A와 글로벌화를 통해서 나가는 유니콘 전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스케일업의 전체적인 구성 요소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아이젠버그는 2017년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정책을 통한 정부의 리더십, 그리고 초기 고객 시장 네트워크를 뒷받침하는 유효 시장의 창출, 이를 뒷받침한 금융 자본의 형성, 노동과 교육기관을 통한 인재 양성, 그리고 직업 지원군을 통한 지원과 성공 스토리를 이 사회와 나누는 소위 롤 모델이 만들어지는 사회 규범이 있다. 근데 이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전체를 아우르는 유니콘이 존재하죠. 유니콘은 토탈 스케일업 생태계의 핵심 구성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유니콘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유니콘이 심볼일 뿐이죠. 유니콘을 통해서 전체 스케일업 생태계를 이루고 공진화하는 구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의 진화 단계를 우리는 따라서 스타트업이 스케일업을 통해서 약 100억의 매출을 하게 되죠. 국내 시장을 확보한 단계입니다. 자, 이러한 스케일업 기업이
전체적으로 봐서 스케일을 통해서 1억 불 기업이 되고 유니콘 기업을 통해서 성장하고 다시 성장한 기업이 엑시컨으로 돌아 나오게 됩니다. 이 전체를 우리가 시리얼 앙트러프레누어라고 얘기를 하죠. 유니콘은 다시 데카콘으로 성장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것은 글로벌 플랫폼을 형성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시장의 효율과 기술 혁신이 순환하는 것이 기업의 진화 단계 생태계 모델이 될 것입니다. 자, 스케일업의 상징 뭐죠? 바로 유니콘입니다. 자, 그러면은 유니콘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해 봅시다. 유니콘은 미국의 벤처 캐피탈리스트인 에일린 리가 2013년 기업 가치가 1조가 넘는 기업이 있네? 비상장 벤처 기업이 있네? 이를 뭐라고 부를 것이냐? 정말 우리가 보기 어려운 이 유니콘, 상상 속의 동물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기업들이죠. 이 이름을 10억 달러가 넘는 기업들을 유니콘이라 그러니 그럼 100억 달러가 넘는 기업은 뭐라고 부를까? 데카콘이라고 부르자. 뿔이 10개가 달렸다. 자, 우리 묻겠습니다. 유니콘, 데카콘 기업이 언제부터 폭증하느냐? 2012년 이후부터 폭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포춘 500대 기업이 20년 걸린 기업가치 1조를 평균 6년 만에 달성하고 있죠. 뭔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믿겠죠? 우리는 묻겠습니다. 첫째, 유니콘의 본질은 무엇인가? 둘째, 유니콘의 성장 조건은 무엇인가? 셋째, 한국의 유니콘 전력은 무엇인가? 자, 유니콘에 대해서 저희들은 시간, 공간, 인간의 분석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첫째, 시간적 분석을 보겠습니다. 유니콘의 폭증 현상을 시계열로 한번 볼까요? 2009년도 3월에 블룸 에너지가 탄생했죠. 그리고 20개월 후에 방클이 등장했습니다. 무려 20개월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 2011년부터 4개월에 한 개씩 유니콘이 등장합니다. 에어비앤비, 드롭박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2012년에 1개월에 하나씩 등장해요. 2014년이 되니까 위워크를 필두로 해서 일주에 하나씩, 그리고 작년도에는 1년에 110개, 즉 무려 2주에 일주에 2개의 유니콘들이 등장했습니다. 2019년 1월 현재 전세계 유니콘은 309개, 그리고 오늘 현재 전세계 유니콘은 327개로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유니콘이 6개 포함되어 있죠. 자,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도출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유니콘을 폭증하게 했는가? 2008년 아이폰이 등장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사람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는 오토 플랫폼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1차 유니콘 붐의 원천이 되어 있죠. 자, 2010년도에 인공지능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4년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컨시어지 서비스를, 즉 큐레이션을 통한 맞춤 서비스를 하는 유니콘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죠. 뭐죠? 유니콘의 등장 시기가 플랫폼과 인공지능의 등장 시기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바로 뭐죠? 4차 산업혁명과 유니콘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인간의 욕망, 매슬로우는 이렇게 얘기했죠. 생존의 욕구, 안정의 욕구, 사회 연결 욕구, 그리고 자기 표현 욕구, 자아실현 욕구가 있다. 자,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욕구는 이것이 경험의 영역에 해당되는 개인적 자기 표현과 자아실현 욕구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욕망의 나무로 그려보았죠. 자, 1차 산업혁명은 생존의 욕구, 먹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안정의 욕구, 우리가 잘합니다. 그리고 사회연결 욕구, 가지를 칩니다. 자, 이제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개인화된 자기 표현 욕구, 그리고 자아실현 욕구, 꽃을 피우고 있죠. 자, 묻겠습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개인적 욕구,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충족시켜주죠?
우리 사회에 있는 자원을 동원해서 어떻게 개인적인 여행을 만족시켜주고 개인적인 맞춤 교육을 제공하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개인 코디를 만들어 드릴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코스트를 절감하는 방안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용을 안 들이고 개개인의 개인화된 욕망을 충족하는 방안이 등장했습니다. O2O 플랫폼은 연결 비용을 줄였죠. 인공지능은 선택 비용을 줄였습니다. 이제는 연결 더하기 선택이 만들어져서 서브스크립션 커머스라는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비용, 고효율에 개인적 욕망을 충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공간적 분석을 보겠습니다. 전세계 유니콘의 기업 분포를 보았죠. 자, 이러한 기업 분포를 보고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미국의 150개, 중국의 80개, 영국의 16개, 인도의 13개, 이들이 4대 천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공통점이 뭘까 놓고 보니까 시장과 규제의 고비인 거대한 유효시장을 가지고 있더라. 이 4대 천왕의 바로 공통점은 거대 시장을 가진 국가이면서 네거티브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제한적이지만 글로벌화 전략으로 일부 극복해보자. 그리고 파지티브 국가의 한계를 갖고 있지만 그래도 극복 노력은 필요하다. 결론이 이렇습니다. 정부의 유니콘 전략의 방향은 규제 개혁과 테스트베드의 제공이라는 것이죠. 정부가 직접 육성한다. 또 다른 규제, 자원의 왜곡, 기업가 정신의 위축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니콘 볼까요? 전 세계 탑5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공동 5위입니다. 2019년 1월 기준으로. 한국은 이 규제 장벽을 뚫고 대선전 중입니다. 우리 뒤에서 보겠지만은 전 세계 유니콘은 O2O 융합 영역에서 발생하는데 한국은 규제로 인해서 그중 70%는 불법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유니콘의 유효시장에 대해서 전 세계의 국가들을 우리가 분류해 보았습니다. 시장 규모에 따라서 작다, 크다, 그리고 파지티브 국가냐, 네거티브 규제 국가냐. 첫 번째, 작은 유효시장의 시장 규모가 작은 한국, 작은 유효시장의 중간 정도의 유효시장을 갖고 있는 독일, 일본이 있죠. 파지티브 국가입니다. 반면에 시장이 크진 않지만은 이 시장에서 네거티브 규제를 갖고 있는 영국과 인도가 있죠. 그리고 시장이 크면서 거대한 유효시장을 갖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여기서 시장 규모와 규제가 바로 유니콘 형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이것을 유니콘의 유효시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유니콘의 유효시장은 어떤 영역이냐? O2O 융합시장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시장의 규모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한국 유니콘 전략의 인사이트는 어떻게 하면 거대 시장을 창출하고 파지티브 규제를 탈피할 것인가? 바로 데이터와 클라우드 규제를 극복하고 금융과 의료 분야의 이해관계를 우리가 넘어가야 됩니다. 차량 공유, 드론, 바이오, 자율주행차, 숙박 공유 우리는 규제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글로벌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꼽은 한국의 규제, 수많은 규제, 특히 원격 의료 규제가 있죠. 글로벌 유니콘의 우리 투자처를 볼까요? CVC들입니다. 이러한 CVC들이 전체 유니콘 60%인데 한국은 이러한 CVC 규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대 유효시장에 기업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듀얼 컴퍼니 형상들이 유럽에서 창업한 스타트업들이 운영 활동은 유럽에 두되 투자 및 시장 기회를 통해서 본사를 해외, 주로 영국으로 옮기죠. 근데 인도의 기업은 또 일단 영국 가서 스타트업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듀얼 컴퍼니가 30% 이상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더라. 조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니콘 기업의 사업 영역의 공통점을 보면은 이상과 같습니다. 바로 현실과 가상의
융합 영역에 존재하고 있더라. 현실과 가상의 융합 영역은 현재 전 세계 GDP의 20% 규모지만은 새로운 스타트업과 유니콘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영역이 미래 4차 산업혁명의 승패를 결정짓는 영역이 된다는 뜻이죠. 4차 산업혁명에 유니콘과 쌍둥이가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플랫폼이죠. 스타트업의 70%가 유니콘이고 동시에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의 70%를 보니까 플랫폼 기업입니다. 바로 이것은 뭘까요? O2 융합 플랫폼이라는 쌍둥이 현상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니콘의 현상들이 개인화된 욕망의 충족 사업을 O2 융합으로 하는 쌍둥이 결과가 바로 유니콘과 플랫폼이 되는 것이죠. 4차 산업혁명의 O2 융합을 우리가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기술은 스마트 트랜스폼으로, 시장 글로벌화와 규제로 풀어나간다. 시간적 분석은 플랫폼과 인공지능, 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그리고 조건으로서는 O2 융합이라는 시장과 기술의 융합, 공간적으로서는 우리가 거대 유효 시장을 만들어내는 규제개혁과 글로벌화, 이것이 한국의 유니콘 전략적 반영이 될 것입니다. 유효상 교수는 2016년도에 유니콘 기업의 성공 DNA를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비즈니스에 대한 높은 이해, 즉 관련 분야의 경험이 있더라. 이를 통해서 명확한 비전을 만들고, MBA 수료자가 공동 창업자로 다수 참여하고 있고 70%가 넘죠. 10대 명문대가 주도하고 있더라. 그리고 2명 이상이 공동 창업해서 명확한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더라. 이러한 현상들은 바로 유니콘이 시장과 기술의 융합,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들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러한 유니콘들의 사업 비밀 코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O2 융합과 4차 산업혁명의 관계를 볼까요? 우버, 샤오미, 에어비앤비, 핏비, 고프로, 지금까지 이런 기업은 없었다. 자, 이들은 소프트웨어 기업인가? 하드웨어 기업인가? 사물을 다루는가? 정보를 다루는가? 이들의 사업 영역은 어떤 분야들인가? 바로 PSS, CPS, O2로 연결되는 융합 영역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융합 영역, O2 융합 영역에서 이들 사업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70% 이상이 여기에 존재하죠. 4차 산업혁명은 1, 2차 산업혁명이 소유경제 오프라인 혁명이었다면 이 3차 산업혁명에서는 5%에 해당되는 온라인 경제가 만들어졌죠. 이때 역할을 했던 것이 제레미 리프킨이 주장했던 디지털 트랜스폼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연결되는 애널로그 트랜스폼이 드디어 이 O2 융합 경제 규모를 2025년이 되면은 전체 경제 25%까지 증가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4차 산업혁명은 현실의 물질과 소유와 자원의 제약을 온라인의 정보와 공유의 관계로 풀어서 파레토의 법칙이 롱테일러 법칙에 적용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돼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는 디지털 트랜스폼이라는 현실에서 가상으로 가는 기술과 아날로그 트랜스폼이라는 가상에서 현실로 오는 두 개의 기술이 필요하고, 그러나 이것이 모두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이 융합하기 위해서는 현실 세계의 소유의 가치관과 가상 세계의 공유의 가치관을 조정할 수 있어야 되죠. 기술 융합과 욕망의 융합,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바로 99%는 규제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기술보다 욕망을 융합하는 규제인 것입니다. 기술과 사회가 융합합니다. 정부는 무엇을 할까요? 4차 산업혁명에서 규제와 표준을 뒷받침해야 됩니다. 제도를 다루는 것이죠.
민간은 산업을 다루면서 기술과 시장을 뒷받침합니다.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제도와 시장이 융합하게 되죠. 자, 우리는 이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의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이 가능성을 만들고 제도가 걸림돌을 제거해 나가는 혁명입니다. 유니콘의 상업 영역을 보면은 전체 사업 영역에서 70%는 한국에서 사업 불가 영역입니다. 아산나눔재단의 후원을 받은 구태현 변호사는 한국의 대표적 3종 규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규제, 온라인 규제, 전통산업 규제. 바로 저희들이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하는 데 필요한 규제들이죠. 바로 현실 세계에서 우리는 데이터를 얻고 이 과정에 개인정보 규제와 공공정보 개방 문제가 있죠. 그리고 수집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서 저장을 합니다.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규제죠. 이것을 우리가 활용하기 위한 인공지능 활용 단계의 규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마트화 규제가 있죠. 지난 2년간에 걸쳐서 저희 K선을 비롯한 여러 기관들의 노력으로 1, 2, 3단계는 해결 중에 있습니다. 자, 남아있는 건 뭐냐? 이 4단계가 지금 제일 큰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진입규제죠. 자, 글로벌 유니콘을 저희들이 분석해 봤습니다. 저희들의 스마트 트랜스폼 모델이 적용된 것이죠. 이러한 4단계 열쇠 기술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문제를 보면은 우버도 데이터화, 정보화, 지능화, 스마트화 이 4단계에 걸쳐서 각각 필요한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이 기술들이 역할을 해서 전체적으로 오프라인 데이터를 최적화해서 라우팅 시간을 최소화하고 교통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경우에도 소비자의 취향과 리뷰와 호스트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것을 예약 데이터, 호스트의 숙박 데이터로 통합하고 그리고 머신러닝 모델을 통해서 개인화된 최적화된 기술을 제공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칭 성공률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겐 최적의 숙소를, 호스트에겐 높은 예약률과 매출을, 뭐죠? 바로 맞춤과 예약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중국의 바이트댄스는 일부 기관에 의할 것 같으면 우버를 넘어선 최대의 유니콘입니다. 자, 폐쇄된 중국 시장 내 젊은층 트렌드를 AI를 활용한 맞춤형 컨텐츠, 대표적 틱톡이 있죠. 자, 사용자의 취향과 사용 패턴을 분석해서 소비 패턴과 컨텐츠를 연결해서 이들을 지능화해서 분석해서 스마트화 시킨다. 디디 출신 바로 우버와 비슷한 모델을 가지고 있죠. 영국의 매너볼런트는 딥러닝 기반으로 신약 개발 사업의 기업으로서 조기 검사를 뛰어넘고 바로 임상시험에 들어갈 수 있는 획기적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죠. 어떻게 가능하죠? 바로 4차 산업혁명의 데이터화, 정보화, 지능화, 스마트화 과정을 그대로 거치고 있습니다. BGL 그룹은 보험에 있어서 프로세스를 어떻게 간소화하느냐?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 상품을 만들고 있죠. 인도의 197 커뮤니케이션은 신속 결제 서비스로서 모바일 결제 시장을 도입합니다. 자, 역시 이 과정도 4단계 스마트 트랜스폼 과정으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도의 공유 차량 서비스 올라캡스에서도 단순 배차가 아니라 올라머니를 도입한 결제 시스템까지 구축해 가고 있죠. 한국의 유니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 제가 만든 메디슨을 시작으로 우리 한국의 벤처가 시작되죠. 그리고 1995년도에 저희들이 벤처기업 협회를 만들면서 이때부터 비약적으로 벤처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2002년 벤처 견전화 정책 이후 10년간 2012년까지 벤처 빙하기가 발생하고 이때는 한국을 대표할 기업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벤처 건전화 정책의 4대 건전화 정책의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다 해소되지는 않았죠. 자, 2012년부터 벤처 르네상스가 시작됩니다. 1월부터 옐로우 모바일, 우아한 형제들, 카카오 쿠팡, LMP 코스메틱, 비바 리퍼블릭, 크래프톤과 같은 회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자, 무엇하고 연결되어 있을까요? 결국 벤처의 재등장으로 인한 결과가 2012년부터 뿌려진 씨의 결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크래프톤, 이젠 블루홀이죠. 이들은 개발 게임사의 통합 브랜드로서 크래프톤을 쓰지만 그 안에는 많은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배틀그라운드가 대표적인 예죠. 크래프톤 본사의 사업 모델이 테러라면은 배틀그라운드는 펍지라는 자회사의 제품이죠. 자, 전 세계 우리가 모든 게임 중에서 서바이벌 게임의 본격적인 첫 번째 제품입니다. 그로 인해서 전체 사용자가 4억 명을 돌파하고 기업 가치는 5.6억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텐센트, 스톤브리지, IMM 등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공 요인하고 규제 장벽은 우리 셧다운제 게임 중독법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자, 크래프톤의 장병규 이사회 의장을 인터뷰했습니다. 이러한 인터뷰 결과를 정리해 보면은 필요한 것이 이제는 한국의 네거티브 규제로 어떻게 전환하느냐, 그리고 퍼블리셔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글로벌 진출 플랫폼이 중요하고, 이러한 도약 과정에서는 규인과의 타이밍이 필요하고, 그리고 게임 생태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가 앞으로 숙제다. 가장 어려운 점은 주 52시간 근무제야. 그래서 불철주야, 월화수목금금금 이런 중국인들의 인해 전술을 도저히 감당해낼 수가 없다. 주 52시간 근로의 벤처기업 지식노동자를 반드시 제외해야 된다.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바로 4차 산업혁명 위원장님이죠. 쿠팡, 물리혁신의 온라인 커머스를 만들고 전국에 로켓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는 10조, 데카콘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성공 요인은 물리혁신과 운수사업법이죠. 자, 이번 우아한 형제들은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라고 알고 있죠. 자, 배달 음식점입니다. 바로 광고 찌라시를 사업화한 거죠. 이를 더 나가서 푸드텍이라는 키워드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죠. 지금 기업 가치가 3조, 누적 투자액은 약 5천억 정도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5천억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성공 요인은 무엇인가? 자, 제가 김봉진 대표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유니콘 투자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국내 유니콘 대부분을 알토스 벤처에 한킴이 투자했다. 그리고 이들은 투자 수익이 아닌 운영 수익을 추구하고 있는 한국의 벤처 캐피탈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중요한 건 귀인의 네트워크이다. 학연과 사연의 역할 중요하고 이를 통해서 인너서클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근데 이러한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안전망이 문제고 기부도 규제하는 한국의 규제가 어렵다. 경쟁자를 조력자로 삼고 회사의 매력도를 증진시켜라. 메리힐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은 코스메틱, 그리고 이를 통해서 중국의 유커를 중심으로 해서 마스크팩 판매량이 8억 개를 돌파했죠. 제일 큰 문제는 허가의 문제입니다. 자, 이 권호섭 대표 인터뷰를 했습니다. 니치 마켓을 발굴하고 선발자 효과를 가져왔죠. 그리고 제품 차별화를 통해서 특히 고급 원단 같은 거 쓰죠. 파우치 공장 자동화를 하고 중국 최대 레전드 투자를 받았습니다. 위기 극복 능력이 중요하고 여기서 직원들의 충성심과 사회 환원이 지금까지 힘의 원천이 되었다. 진짜 거의 피트니스 시설은 아마 대한민국 최고 시설이 될 겁니다. 비바 리퍼블릭은 비즈니스 모델로서 금융 플랫폼, 지금 정신없죠? 인터넷 은행 때문에.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서비스 출시 3년 만에 누적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자, 투자 규제하고 CMS망을 우리가 활용하는 이 문제가 현재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20대 인구의 60%가 토스 가입자라는 겁니다. 자, 한국의 6개 유니콘들을 보면은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비규제 O2O 영역과 흥산업에서 선전하고 있더라. 전 세계 유니콘의 70%가 되는 규제 O2O 융합 영역에서는 거의 없더라. 이것이 한국 유니콘의 결론입니다. 규제를 뚫고 선전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유니콘 인터뷰의 결과를 가지고 제가 5가지 인사이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첫째가 실패를 경험하고 그를 기반으로 기회를 포착했다. 직접 간접의 실패를 통해서 도메인 지식을 획득하고 이걸로부터 새로운 기회를 포착했다. 결론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실패를 지원하고 경험을 공유하도록 시스템을 만들라. 자, 두 번째는 귀인과의 만남이다. 모든 산업에는 이너서클이 존재하는데 이 안에 들어가야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꿈기 깡이 창업의 핵심이라면 귀인이라는 끈이 성장의 핵심이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글로벌 공동 창업 지원과 같은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위기 대처 능력이 탁월하다. 모든 기업들은 위기가 있습니다. LNP 코스메틱은 사드 리스크가 있어서 이것을 중국 현지화로 돌파하고 우아한 형제들은 공룡 경쟁사와 싸움을 창조적 광고 전략으로 돌파하고 크래프트는 거듭되는 글로벌 전질 실패를 자회사의 자율적 창조성으로 돌파하더라. 그런데 투자가 없이는 안 되죠. 그래서 이 누가 투자했는가? 대부분 알토스 벤처가 하고 있습니다. LNP 코스메틱을 제외하고는 초기 투자는 알토스 벤처가 했죠. 한국의 벤처 투자 시스템에 혁신이 필요한다는 것을 웅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투자, 즉 유니콘이 되기 위한 최종 기업 가치를 평가받는 투자는 싱가포르, 사우디, 그리고 선제의 비전 펀드, 국부 펀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펀드 역할이 결정적이더라. 즉 규제를 풀고 자유를 강화해라. 우리의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리더십입니다. LNP 코스메틱, 파격적 사원복지로 직원 자부심, 우아한 형제들, 재미와 창의성의 즐거운 직장, 크래프트는 자율적 문화 기반, 기업의 비전을 공유하고 기업의 정보를 개방하고 이익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착한 리더십, 가장 중요하죠. 자, 넥스트 코리아 유니콘은 누가 될까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방탄소년단이죠. 베스핀 글로벌, 우리 클라우드를 이끌고 하는 기업입니다. 자, 한국의 유니콘 전략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정부에서 유니콘이 뛰어노는 제2벤처붐을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3가지 주요한 요소가 있죠. M&A가 활성화된 유니콘 기업을 창출하고 신규 투자를 연 5조 원 달성하겠다. 구체적으로 뭐가 있나요? 신산업의 고기술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벤처 투자 내 민간시장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스케일업과 글로벌화 지원을 하고 재투자를 촉진하겠다. 글쎄요, 이거 가지고 잘 될까요? 자, 우리 잘 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미래전략 매트릭스를 봤습니다. 제도와 기술혁명이 따라가죠. 한쪽은 제도, 한쪽은 기술, 즉 기술과 욕망의 융합입니다. 자,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는 O2O 융합 사업에서 우리는 기존 산업을 혁신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현실과 가상이 융합 영역이 커져서 유효시장이 커져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 필요한 기술이 필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신산업 창출을 해야 됩니다. 자기 표현 욕구와 자아실현 욕구를 만들어낼 신산업 창출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기존 비즈니스 융합 그리고 미충족 욕망 창출이라는 2가지 영역이 우리는 미래 전략 산업이 될 것입니다. 자, 유니콘의 3대 전략 이렇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가 규제로 묶여있던 O2O 융합 영역을 풀어가기 위한 탈갈로파고스 전략을 통해서 우리는 규제를 풀어주고 유효시장을 키워주고 여기에 비즈니스 모델로서 카피캣이 아니라 카피 타이거 전략을 만들어내자 하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는 흥산업이라는 전 세계에 없던 새로운 유니콘 전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국 유니콘의 절반은 놀이산업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합쳐지는 한국의 독특한 유니콘 전략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죠. 나는 다시 정리해 볼까요? 저희들이 카피 타이거 전략, 다른 나라를 따라가자는 전략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막혀있던 이 영역을 풀어주라 하는 것이 중심이 되고, 우리가 남들보다 잘하고 있는 놀이산업 쪽은 우리 한류를 중심으로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 산업을 키워나가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피타이거 전략으로 우리는 전세계 유니콘의 3분의 1을 카피캣 전략이었던 것을 비즈니스 모델 학습을 통해서 배워나가자. 전세계 유니콘의 70%가 불법인 규제 영역을 풀어서 우리는 유니콘을 적어도 지금의 3배 이상 증가시키자. 그리고 흥산업 전략을 통해서 한국의 독특한 게임 한류 등 흥산업 전략을 자산화시키자. 유니콘 강국이 되기 위한 O2O 플랫폼과 즐거움. 이것이 대한민국의 유니콘의 양대 산맥입니다. 그러면 우리 미래산업, 반도체를 대신한 미래산업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엔터테인먼트와 트래블이 연결된 산업이다. 한류를 중심으로 융합한다. 그래서 K-팝, K-드라마, K-뷰티, K-푸드, K-컬처가 숙박, 차량, 내비게이션과 같은 모빌리티와 결합하고 지하연, 역사, 건축, 음식과 같은 익스피리언스와 결합해서 컨텐츠와 글로벌 O2O와 스토리가 융합해서 이것이 코어 컴피던스와 컨비니언스, 어트랙션이 되는 새로운 우리가 케이싱, 모빌리티, 익스피리언스 결합된 엔터테인먼트 트러블 산업이 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공유경제의 진입 규제와 주 50일 근무 해소가 전제 조건이 됩니다. 한국의 유니콘 3대 전략의 액션 플랜들을 정리해 볼까요? 카피 타이거 전략, 첫째 발굴해야 되죠. 해커톤 같은 게 필요합니다. 퓨처 유니콘의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의 건강 기술 가치 평가도 할 필요가 있죠. 네트워크 기회의 장을 마련해야 됩니다. 탈 갈로퍼스 전략으로 공유경제 원칙을 만들고 규제 샌드박스 진 같은 샌드박스보다 더 한 단계 앞선 샌드박스와 테스트 베드를 제공하고 기득권의 진입 장벽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CVC 규제 개혁을 허용해야죠. 대기업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흥산업 전략을 자산화시켜서 모태 펀드를 벗어나 VC 혁신을 하고 한국 경비전 펀드와 글로벌 산업 전택의 전략을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를 볼까요? 글로벌 유니콘의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카피 타이거 전략으로 우리 체화를 총 50조 원의 가치 창출이 이루어질 것이다. 유해상 교수님의 말씀이죠. 탈 갈라포스 전략으로 우리는 70%가 불법인 유니콘을 합법화시킨다. 그래서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집니다. 50조입니다. 흥산업 전략으로 우리는 한국만의 고유 분야를 양성하는 시커머스를 만들어내게 되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